자, 이번 강의부터는 이제 전기 기기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직류기에 대해서 배우죠. 첫 번째 직류기.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제 발전기와 이제 전동기를 배우게 되는데요.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를 전기로 만들어냅니까? 바로 어떤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바꾸는 그런 기계를 우리가 발전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전동기는 우리가 뭐 모터라고 많이 하죠. 모터. 전기로 움직이게 하는 기계. 그러니까 뭐 전기를 이용해서 그렇죠. 움직이게 하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우리가 전동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 즉 발전기, 전동기에 대해서 첫 장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지난 파트에서 지난 전기이론에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뭐 배우기 했지만요. 핵심적인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 종이를 이렇게 뚫고 딱 올라갈 때, 이런 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표현해야죠. 밑에서 뚫고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또 전류가 이렇게 생기면 거기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 종이를 뚫고 올라오는 모양을 이 나사에 여기 그쵸? 얘가 뭔가 뚫고 올라오는 모양 같이 생겼잖아. 이 모양을 따서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dot라고 하는 이 기호를 써서 우리가 지금 애니메이션 쓰지 않고요. 지금 이 dot라고 하는 이 표시를 이렇게 놓으면 이 전류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 기호를 이렇게 종이의 뒷면에서 앞면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즉 솟아나는 상태를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또 이번에는 전류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종이를 뚫고 내려갈 때, 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갈 때 역시도 여기에서도 자기장이 생기지만, 일단 이 녀석을 나타낼 때 우리가 역시 이 나사의 이 머리, 그쵸? 여기 이 크로스 모양이 있죠. 십자 모양 또는 곱하기 모양, 이 모양을 따서 이 기호를 쓰겠다 그랬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없이 이렇게만 돼 있을 때 지금 전류가 방향이 어디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 크로스 뭡니까? 우리가 나사를 여기에 드라이버를 대고 돌리면 속으로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호를 썼다. 그래서 크로스, 종이의 앞면에서 뒷면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즉 전류가 이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표현해주는 기호, 이렇게 쓰자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역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을 배워보는데요. 자, 전류가 이렇게 우리가 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뭡니까? 역시 지금 안쪽에서 위로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는 도트를 써야죠. 이렇게 돼야 전류가 나오는 모양을 표현해 준 거고요. 이럴 때 우리가 이 나사를 이용해서도 이걸 표현하자 그 얘기지. 바로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를 때 여기에 자개가 생기는 건 알았는데, 자개가 어떤 이 방향으로 생길지 이 방향으로 생길지를 이 나사를 이용해 생각하자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를 돌리게 되면, 이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얘가 위로 이렇게 향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위로 향할 때, 그때 전류가 위로 향할 때 자개의 방향은 이 방향이다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또 오른손을 이용해서도 나타내자 그랬었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그 방향으로 하고 이 전선을 움켜쥐자는 거죠. 그럴 때 이 나머지 손가락들이 이렇게 쥐고 있는 모양이 이렇게, 그렇죠? 이 전선 저 뒤쪽으로 이렇게 감고 있잖아. 그래서 이 방향을 우리가 자개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지금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가죠? 솟아나는 거지. 도트라고 하는 표시. 그럴 때 이 방향으로 자개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앙페르가 이렇게 설명했다 그 얘기죠. 자, 이거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치? 돌리면 위로 올라가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만 표현해도 알자 우리가 그 얘기죠. 이렇게 크로스 표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전류가 지금 우리 방향에서 이 화면 안쪽으로, 모니터 안쪽으로 지금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죠. 그치? 종이 앞면에서 뒷면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 녀석을 우리가 드라이버를 딱 대고 이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게 안으로 들어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드라이버로 돌리는 요
이게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으로 바로 H 자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얘기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트, 그러면 전류가 우리 방향으로 이렇게 솟아나는 거죠. 모니터 화면 속에서 우리 쪽으로 올라오는 거지. 도트. 그럴 때에는 이 방향, 그렇죠? 이 방향으로 우리가 자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앙페르의 오른손과 나사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한 법칙이다. 그래서 오른나사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또 자, 이렇게 생긴 전자석을 만들어 봤어요. 전류를 이렇게 지금 코일을 감아서 이렇게 한번 흘려봤더니 우리 알고 있죠. 여기에 자개가 만들어지고 전자석이 되죠. 그래서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 흐르는 그 방향으로 손을 이렇게 움켜쥐자는 거죠. 그럴 때 역시 이 엄지손가락이 바로 그 자개의 방향을 나타내고 우리가 자석이 이쪽에서 나오는 것이 무슨 극이었습니까? 여기가 바로 N극. 그렇죠? 여기가 바로 S극. 그럼 이렇게 극도 알 수 있겠다. 그 얘기지. 역시 전류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흘려봤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흐르도록 움켜줘야지. 그럼 어떻게 움켜줘야 됩니까? 이렇게 움켜줘야죠. 전류가 지금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손가락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움켜주게 되면 오른손 써야 됐고, 그래서 오른손을 이용해서 보니까 엄지손가락이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죠. 자개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생길 것이고 자속이 N극에서 발생하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우리가 극까지도 역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 했던 거죠. 자, 또 역시 지난 강의에서 지난 전기론에서 했지만 자, 역시 우리가 이번에는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했었죠. 자, 자기장 안에다가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데요. N극에서 S극 쪽으로 이렇게 지금 자속이 생겨나고 있죠. 여기에 도체를 놓고 거기에 전류를 이렇게 흘려주면 그냥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거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오호, 그것을 우리가 전자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방향,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때 위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해보니까 플레밍이 바로 이때에는 왼손을 쓴 거죠. 오른손 왼손 헷갈리네. 자, 정리할 테니까 자, 봅시다. 그럴 때 아무튼 자, 전류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을 이거 중지라고 하죠. 중지가 지금 얘하고 90도 꺾인 이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지죠. 검지는 자속의 방향. 그 다음에 요거 얘가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바로 FBI 이렇게 얘기하자고 그랬지. FBI 힘, 얘는 자속 밀도, 그 다음에 전류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서 FBI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근데 이건 언제 쓰냐? 바로 플레몽의 왼손 법칙인데 이 녀석은 바로 전동기에 사용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역시 지난 강의에서 굉장히 강조했지만 이것을 자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바로 우발자전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오른손은 발전기에 적용하는 법칙, 왼손은 전동기에 적용하는 법칙. 이것만 잘 기억해서 FBI만 잘 기억하면 각 방향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우발 좌전 역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역시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이 자속이 있는 이 자기장 안에서 도체에다 그러면 힘을 이렇게 가했더니 이 도체에 바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는 거예요. 전류가. 이게 이제 전자유도였고요. 전자유도. 여기에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럴 때 자, 이 녀석은 전류를 발생시켜. 뭐야? 발전기에 적용되는 거.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번에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뭐였습니까? 순서대로 FBI였죠. FBI였지. 이쪽으로 힘을 주게 되고 자속의 방향이 이 방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지. 이 방향으로 그러면 전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것은 어디에 쓴다? 바로 발전기에 적용하는 법칙이다. 그래서 우발,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우발, 좌전 기억하자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그 다음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을 이거 우발, 좌전 잘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직류기의 직류 발전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발전기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기계를 직류 발전기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발전기를 한번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봤어요. 우리는 이런 풍력을 이용해서 바람개비를 이렇게 도체를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그렇죠? 오호, 이게 회전하면서 여기에 기전력, 즉 전류가 흐르게 돼서 이렇게 우리가 부하를, 전등을, 불을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 그 얘기죠. 그럴 때 여기를 자세히 보면 이 녀석이 전에 우리가 교류 발전하고 좀 다르게 여기에 좀 홈이 파여져 가지고 이쪽에서 각각 전류를 얘가 정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뭐 플러스, 한쪽으로는 마이너스만 이렇게 흐르도록 여기 뭔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자, 이 녀석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자, 이 부분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드 마그넷이라고 하는 자, 이 자석을 우리가 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자계를 만들어내는 자석이다, 그런 의미로 이 녀석을 계자, 필드 마그넷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 이 도체, 그쵸? 이 속에서 얘를 움직여야 전류가 발생하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이걸 전기자, 아마추어라고 해요. 아마추어 전기자.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직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대로 요선을 고정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되면 교류 발전이 만들어지지만 이 녀석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쪽에, 그렇죠? 우리가 그 직류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정류자 역시 정류자에 우리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전류를 빼내는 이 부분을 이제 브러쉬다 이렇게 얘기해요. 브러쉬. 그래서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요 네 가지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 전기자, 계자, 정류자 이 세 가지를 바로 어떤 직류 발전의 중요한 3요소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앞에 부분만 따서 한번 외워볼까요? 어떻게 해볼까? 바로 정전계. 오호, 정전계. 우리가 전기이론에서 하나의 분야로 정전계를 배웠었죠. 오호, 정전계, 정류자, 전기자, 계자, 정전계, 직류 발전기의 3요소 이렇게 기억해서 해보자는 거지. 세 가지 중요한 요소. 그 중에서도 이제 굳이 4요소라고 하면 브러쉬까지 포함이 되지만 우선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발전기를 쓸 때 이 영구자석이죠. 이 녀석은 영구자석을 쓰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거 역시 전자석을 쓰게 되는데, 바로 자,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런 전자석을 만들어서, 즉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철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코일을 감죠. 코일 양쪽에 감아줘 전류를 흐르게 되면 오호, 이 녀석이 이제 전자석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나짜리, 이걸 우리가 가장 간단한 형태로 표현했지만 여기에 우리가 전기자도 이쪽에 홈에 끼워 넣는 형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생긴 전자석을 얘 대신에 실제로는 얘를 쓰게 되고요. 즉 이것이 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계자를 이루는 우리가 부분에는 여기 잘 보면, 그쵸? 이 철로 되어 있는 심, 그래서 이걸 계자철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이 부분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은 계자의 권선이다. 감은선이다 그 얘기죠. 계자를 우리가 코일로 감은 선, 계자의 권선. 그래서 계자는 계자철심과 계자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억을 해둬야죠. 뭐 그림을 상상하면서 해야지. 그냥 무작정 외우면 뭐가 뭔지 모르죠.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기억을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겼으면 실제적으로 전기자, 정류자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렇게 생겼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홈, 여기 구멍 속에 이 녀석이 쏙 들어가서, 즉 얘가 회전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서 얘는 축이고 거기에서 이제 전류가 발생해서 오호,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 녀석을 우리가 전기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녀석도 역시 전기자에도 이런 철심이 들어있네요. 그치? 철심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정류자예요. 여기에서 정류가 돌아가면서 한쪽으로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을 정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뭘까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브러쉬겠죠. 브러쉬를 통해서 이쪽 전류를 꺼내는 그런 연결을 하는 고리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계자, 그 다음에 얘가 전기자, 이 녀석이 정류자, 그 중에서 여기가 브러쉬. 이거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실제로 이 녀석을 이렇게 여기다가
끼워 넣고 이 녀석이 돌아가면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형태가 실제적인 어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계자에는 필드 마그넷, 그래서 계자 철심과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치? 그럴만하죠. 그리고 전기자는 이 전기자의 철심과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렇게 권선으로 또 감아서, 그쵸? 전기자 권선이 또 있어요. 전기자 권선이 있고요. 그래야 전기를 빼내지. 그렇죠? 그런데 이 전기자의 우리가 철심을 규소를 이용해서 규소를 이용한 강판, 규소 강판이라는 얘기죠. 철이죠.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시킨대요. 규소 강판을 쓰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정작에서 살펴봤죠. 히스테리시스 곡선 살펴봤고, 그쵸? 대략적으로 한번 기억납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치? 여기에서 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 부분에 이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그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해당되는 거였죠. 바로 이 자성체가 자화될 때 이 자기가 늦게 떨어지죠.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지만 뭔가 자성이 남게 되면서 만들어지면서 열이 발생하는 손실. 뭐 이걸 아무튼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세한 건 우리 정작에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성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성층은 우리가 슬라이스 잘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슬라이스 잘게 우리가 그 치즈 우리가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치즈가 있죠. 덩어리로 되어 있는 치즈를 잡게 얇게 이렇게 칼로 잘라서 만드는 그런 치즈, 그렇게 판매하는 치즈도 있죠. 슬라이스 성층한다, 얇게 잘라낸다 그 얘기고요. 그때에는 와류손을 감소시킨다. 와류손은 맴도르 전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일단 이거를 상당히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바로 이 규소 강판을 이용했을 때는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하고 성층 슬라이스를 했을 때에는 와류손을 감소시키는데, 와류라고 하는 것은 맴도르 전류를 와류라고 한다 그 얘기지. 근데 옛날에 쌤이 옛날에 규이라는 선생님 대학교 때 규이라는 여학생하고 한번 소개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그 소개팅을 소개해 주던 사람이 어디에서 만날까 했더니 그 친구가 청와대에서 둘이 만나는 장소를 잡았다는 거야. 그래서 오호, 규이랑 청와대에서 소개팅을 한다. 그래서 왜 청와대지? 청와대 앞에서 보기로 했나 하고 청와대를 찾아갔죠. 그랬더니 1시간, 2시간이 돼도 안 와. 그때는 소위 대학교 1학년 때는 지금이야 뭐 핸드폰도 있고 하지만 한마디로 삐삐도 없었어요. 삐삐도 쌤 1학년 때는. 그래서 결국은 맹탕을 치고 집에 들어와서 소개시켜준 녀석한테 또 막 성질이 나서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또 다음날 가서 봤더니 사실은 어디에서 보자고 했냐면 이 규이라는 학생을 사실은 그 대학교 앞에 성화대라고 하는 짜장면집이 있었어요. 청와대가 아니라 학교 앞에 성화대라는 짜장면집에서 보자고 한 거를 나는 청와대로 알아듣고 청와대로 갔던 거야. 응?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전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 규희가 등장하는 거야. 규희. 이름이 거의 비슷해. 규희. 그리고 여기 성화. 규희 성화.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는 규소는 히스테리시스 손실, 그 다음에 성층은 와류손. 그래서 절대로 안 잊어버려. 그래서 결국 이 여학생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냥 소개팅이 빠방이 났죠. 아무튼 그래서 고마운 점은 있지. 규희, 성화. 규희를 성화대에서 봤어야 되는데 청와대로 갔어요. 규희, 성화. 규소는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하고 성층한 것은 와류손을 감소시킨다. 절대 안 잊어버려. 그래서 이거 규희와 성화대에서 봤어야 되는데 규희 성화, 그치? 절대로 안 잊어버려. 자,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성층은 뭘 성층이라고 하느냐? 이런 우리가 하나의 뭉텅어로 돼 있는 이런 우리가 철심에다가 이렇게 자개를 가하면 여기에서
맴돌이 전류, 맴도는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 전류가 발생한다는 건 여기에 저항 성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열이 나요. 뭔가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맴돌이 전류를 줄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긴 철심을 슬라이스, 성층한다는 거, 요런 거죠. 요런 거. 그치? 이렇게 우리가 얇게 잘라가지고 쭉 묶어놓은 것을 성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개를 가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작은 맴돌이 전류, 즉 맴돌이 전류가 적게 발생하면서 즉 와류손이 감소하게 된다. 아, 성층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구나 기억을 해둬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규소 강판을 쓰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하지 마. 또 성층한다는 것은 와류손을 감소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규희 성화. 근데 문제에서 규소 강판을 성층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걸 근데 한마디로 한꺼번에 지금 문제를 낸 거죠. 규소 강판 히스테리. 그 다음에 성층은 와류손 감소인데, 규소 강판을 성층해서 쓴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 손실을 동시에 감소시키는데요. 우리가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손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철 덩어리에서 만들어지는 손실이다. 그래서 철손이라고 해요.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 손실을 합해서 철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손을 감소시켜야 돼요. 자, 기억합시다. 바로 이런 철덩어리에서 생기는, 그쵸? 이런 문제들,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맴돌이 전류, 와류손이라든가 히스테리시스, 얘가 자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손실,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합해서 우리가 철손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전기기기 파트는 사실 이 용어를 처음에 잘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용어와의 싸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뭐 계자, 전기자, 우리가 브러쉬, 그 다음에 등등 그런 용어들을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것이 거의 반절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 직류 발전을 위해서는 계자, 필드 마그넷, 요거 아마추어, 전기자, 그리고 정류를 위한 정류자 부분, 이 세 가지가 정전계, 이게 직류 발전의 3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거기 이제 브러쉬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 계자에는 계자 철심과 계자 권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전기자에도 역시 철심과 전기자 권선으로 역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규소 강판을 쓰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실 감소, 성층하는 이유는 와류손을 감소시키는데, 규희랑 청와대를 가면 안 되고 성화대를 갔었어야 돼요. 규희성화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이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류 손실을 합해서 우리가 철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규소 강판을 쓰기도 하면서 성층했다 이렇게 동시에 말이 나오면 이런 철손을 감소했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이래서 첫 번째 직류 발전기의 첫 번째 강의를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용어들 확실하게 하나씩 정확히 알아갑시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